없던 아파트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누가 되더라도요, 이 5년 동안 6년 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고요, 누가 들더라도 이 자는 독이 든 성배다. 네, 안녕하세요. 팡팡부동산입니다.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매월 고비였다고 하거든요. 대한고비민국에서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서 2022 월드컵 힘차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특집 2편을 준비했고요. 성렬이형 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악플이든 무분별한 불법 복제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같이 가보시죠. 영상 가자! 성렬이 형님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정책을 피실 때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혹은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힘 관리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어떻게 해야 표를 받겠다 잘 분석을 해서 이런 대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렬이 형님 또한 재명 형님처럼 반값 아파트, 원가 아파트 이런 거는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명 형님처럼 100만호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숫자를 많이 줄이셨죠. 서울에 40만호, 여기에 저 불가능한 청년주택 10만호를 제외하면 30만 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 하셨는데, 이 방식이 민간 재개발을 필두로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쾌재를 부르고 환호를 부르시는데 일단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자체를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성렬이 형님이 정권을 잡으면요, 민주당 의석수가 58%입니다. 아마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고 들 거예요.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그것도 2024년에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요, 뭐 하나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꽉 채워서 2년이 남았거든요. 그럼 임기 5년 중에 2년이 날아가는 건데 힘들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너무 쉽게 예측이 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가격이 폭등을 할 거고, 이러면 아마 이런 식의 기사가 도배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천천히 가겠다 발표를 할 겁니다. 경제만큼은 안정화시킬게요 라고 이런 식의 기사를 내겠죠. 어떻게 아냐.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고 계시나 본데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습니다. 정말 소름 돋게 똑같아요.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무현이 형님 정권 시절에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박이 형님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지금 정권은 무능하다, 정권 교체해야 한다면서 심판론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명박이 형님은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해서 공급을 할 거다 약속을 하고, LTV든 뭐든 그냥 다 풀어줄게, 못 먹어도 고야 하시면서 당선이 되신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가격이 더 폭등을 하니까 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지만 경제만큼은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회를 하셨죠. 어때요? 똑같죠? 이래서 통계를 보고 과거를 알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재건축, 재개발 완화의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들썩거립니다. 민주당에서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성렬이 형 같은 경우는요, 정치 경력 이제 1년 차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인기투표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인사권 잘 활용하고 최고의 실무가들 꾸리고 최고의 경영진 꾸려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아는 인맥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최측근들의 말을 절대 무시 못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추천해준 인사들을 등용하실 텐데 아마 이거 가지고도 물고 늘어질 게 뻔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임기 내 불가능할 것 같은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이나 이문휘경 뉴타운, 레미안 원밸리 등 다들 굵직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 사업을 2006년, 2013년, 2015년 이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나마 강남이라서 신반포 3차,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빨리 된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8년 뒤에 분양, 10년, 11년 뒤에 입주가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대부분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나 둔촌주공, 기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잘 보시면요, 일반 분양이라고 작게 쓰여 있죠. 자, 3,0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200세대, 12,0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4,000세대, 이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자, 수색 증산 6구역 1,200세대 중에 400세대고요. 장위 4구역은요 2,800세대 중에 1,300세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10년 11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반 공급 세대수라고는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시면요, 서울은 계속 일반 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경쟁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에 모여있는 청약 통장만 600만 개입니다. 이렇게 쥐꼬리만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는 더욱더 안 돌아오고, 공급은 없고 가격은 계속 뛰고. 자, 폭락론자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말이 서울에는 이미 집이 많다, 기존의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정말 인간의 본질을 너무너무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요구하고 욕망이 있는 지성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해요. 좁은 집보다는 쾌적하고 넓은 집을 선호하고요, 꽉 막힌 벽뷰가 아니라 뻥 뚫린 한강뷰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4시간이 아니라 30분 안에 가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들 선택지가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직장과 가깝고 쾌적하고 넓고 신축을 바라겠죠. 자, 두꺼봐 헌지줄게 새집다오 기억하시죠? 우리 조상님들 대대로 신축에 대한 갈망이 컸던 거예요. 두꺼비 입장에서는요, 정말 날강도가 따로 없는 거지만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는 단연 서울입니다. 도로는 좁고 주택은 노후되어 있고요, 신축이 아닌 이상 주거 환경은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한양이 지금의 서울이기 때문에 천년의 도시라는 별명이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동안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추후 콘텐츠에서 왜 이렇게 일반 공급이 부족해지는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층수 제한 다 뜯어버리고요, 용적률 70층, 80층, 90층까지 10년 뒤에 일반 분양 2만 세대, 3만 세대 이렇게 분양을 하면요,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거는 재명이 형 편에서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통으로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성렬이 형님 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의문이자 불만이자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GTX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형님들 모두 GTX를 도배를 해놓으셨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니 작년 한 해는 GTX의 한 해였는데 왜 그러냐,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네가 뭔데 불만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허덕이고 서로 싸우고 있는 자 없는 자 이분법으로 나누고 헐뜯는 게 바로 양극화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곳들은 선택지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서울 수도권 이걸로 끝입니다. 선택지가 없죠. 이 양극화라는 테두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GTX입니다. 빨대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교통이 뚫리고 빨라지는 순간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랑 지방이랑 20-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면요, 지방에 있는 상권이나 병원이나 학군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병원을 가더라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병원을 가고 싶고, 학교를 보내더라도 지방 중고등학교보단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학원을 보내더라도요 대치동, 한남동 이런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이러는 순간 지방은 끝장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몇 조가 들어가는 호재 중에 호재니까 공시지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세금 또한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호가는 10억, 20억 하늘 높은 줄 계속 오를 것이고요, 이것에 속아서 덜컥 사신 분들은 물렸다, 나중에 정부 욕하고 누구 욕하고 똑같이 돌고 돌 겁니다. 자, GTX요 대충 계산만 해봐도요 이 라인 하나 만드는데 6조 이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A, B, C, D, E, F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최소 36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면요 또 서울 수도권을 넘사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기업 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거든요. 이런 노력이라도 안 하면 앞으로 더욱더 답도 없을 텐데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표를 받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성년형 편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선 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없던 아파트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누가 되더라도요, 이 5년 동안, 6년 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고요. 누가 들더라도 이 자는 독이 든 성배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저희 한 줄평은 진지게 좀 잘하지. 아유.